요거는 우리 부매니저님이 올려주신 건데, 제가 저번에 한번 신문과 커피와 미라클 모닝, 요거 얘기 한번 했었죠. 생각보다 요거 좋다. 제가 매경을 구독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경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경, 한경 둘 다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지와 이제 일간지도 봅니다. 일간지도 보는데, 그러니까 세 개를 봐요. 근데 요거 세 개 보는 거 금방이에요. 금방이고, 저는 종이신문 보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이제 뭐 카톡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걸 공유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보지 말고 여기서 내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알아서 한 30개 모아가지고 쫙 뿌릴 테니까 그거 봐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그 카톡의 화면에서 제목만 봐. 저도 해봐서 압니다. 경제뉴스 모아놓은 거 보면은 그냥 제목 하나 잠깐 보고 또 넘겨요. 진득하니 읽지를 않고요. 사실상 이런 건 아무 어떤 뭐 의미도 없는 짓입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네 정도지 그걸 기억하지도 않고 다 휘발되거든요. 근데 이 종이신문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거 뭐 2만 원 막 이 정도밖에 안 해요, 한 달에.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몇백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2만 원, 뭐 3만 원 뭐 이런 것도 아까워 하시면은 안 된다, 사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해놓으면 아침에 집에 옵니다. 그럼 집에 오면 뭐 하면 돼? 일어나서 신문 딱 챙기고 커피 한 잔 딱 맥심. 커피는 맥심입니다. 한우는 기념일에 마시세요. 맥심 하나, 이 신문 하나 딱 챙겨가지고 뭐 하면 돼요? 미라클 모닝. 새벽에 딱 일어나. 1시간만 먼저 일어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신문 딱 펴놓고 커피 한 잔 하면서 신문 쫙 보면은 금방 봅니다. 금방 보고 보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 기사 좀 괜찮은데 라는 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출근 시간대 또 보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쑥 훑어보고 야, 이 기사는 좀 괜찮은데 좀 읽기가 좀 시간이 어렵다. 그러면은 사진을 딱 찍어서 그 회사 가면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공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진득하니 글자를 읽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 매니저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미라클 모닝에다가 새벽에 이제 또 걷기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제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새벽 3시만. 너무 미라클이죠, 이 정도면. 요거 너무 미라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커피랑 이제 마시면 되고요. 이렇게 새벽 6시에 나가서 걸어 다니신다. 이제 요건 것 같습니다. 요런 거 한번 하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밤에 별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고 집에 와서 또 신문도 보고 그리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공부 방법 얘기인데 유튜브를 보고 카페에 대해서 알게 돼서 가입했습니다. 노하우나 경험담 공부 흔적들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아요. 저도 불인이지만 공부법에 대해서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경제 기사를 챙겨봅니다. 가능한 한 5개 이상. 네이버 뉴스에서 부동산 코너를 참고해서 매일 기사를 5개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보니까 어렴풋이나마 흐름이나 변화가 느껴진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아직 눈이 확 뜨이진 않았습니다. 불인이라서요. 요거는 좋은데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냥 경제 기사를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부동산과 뭐 글로벌이 연결돼 버려가지고 지금 뭐 미국이 어떻게 하고 뭐 중국과 뭐 미국 정상이 만나서 뭘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경제신문을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부동산만 보면은 또 아직 지금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부동산 관련 책을 읽어요. 이런 것도 뭐 좋죠, 당연히. 그리고 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북을 봅니다. 이북이 가격도 싸고 바로 그냥 살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책을 사서 중고로 파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싸게 사가지고 간편하게 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부동산 어플 만져보기,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것들 보는 거 좋고요.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도 있고 부동산 지인도 있고 이런 것들도 또 유튜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보는 것도 좋고요. 또 어떤 책들을 보면은 이런 어플을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또 팁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 머릿속에 내 머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됩니다. 계속 뭘 집어넣어야지 그냥 뭐 넣는 거 없는데 뭔가 내가 갑자기 무슨 해탈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갑자기 나는 그냥 부동산 투자를 잘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꽤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정말 그냥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이 막 집어넣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건 각자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냥 온종일 그냥 뭔가를 몰입해서 하는 게 좋고요. 부동산이면 부동산 한번 깊게 파보시고 주식이면 주식 한번 깊게 한번 파보시는 거 좋습니다. 자, 지역별 대장 아파트를 찾아보자.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지역별 대장 아파트 찾아보기보다는 A, B, C 얘네가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는 원래 대장이었다가 꺾이는 애도 있고 대장이 다시 더 대장이 되는 애가 있고 얘는 원래부터 안 되는 애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만 찾으면 이게 문제가 뭐냐, 어떤 동네든지 대장 아파트는 다 좋아요. 다 좋아가지고 그게 그거 같아. 다 대단지에 신축이고 뭐 커뮤니티 잘 돼 있고 교통 좋고 조건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좋은 공부법이기는 한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은 같은 에어리어 안에 A, B, C, D가 있는데 얘네가 왜 다르지? 라는 걸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서울에 뭐 25개구가 있어요. 25개구마다 대장 아파트는 뭐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서초구 대장 아파트와 용산구 대장 아파트가 있다. 두 개가 비교가 잘 안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 지역이 다르고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다른데, 물론 크게 봤을 때 아예 의미가 없진 않지만 같은 용산구 아니면 어떤 동 그런 거 안에서 아니면 뭐 송파구 아파트 많은 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목동이다. 목동은 지금 10개가 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왜 가격이 다르지? 왜 다르게 움직이지? 왜 얘는 좀 덜 오르지? 왜 여기 주상복합도 있는데 옆에 아파트들은 막 올라갔는데 주상복합들은 왜 안 올라가다가 또 왜 마지막에 올라갔지? 이런 거. 이 같은 요 구역 안에서 얘들이 달라지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게 더 좋은 공부법이에요. 그러면서 지역을 넓히시면 좋겠다. 아예 처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 건폐율이 뭐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 어렵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가요? 대지 면적 중에 1층이 차지하는 만큼인가요? 뭐 건물 밀도와 연관된 건가요? 건폐율이 높다는 건 건물 사이 거리가 좁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건가요?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땅이에요. 이 땅이 100평이다. 근데 내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30평을 지었습니다. 건물 바닥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층 바닥 면적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충분하겠죠. 그러면 100분의 30이니까 건폐율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폐율이 낮다는 거는 이 부지가 넓다는 거고요. 그러면 아파트가 만약에 건폐율이 15%다. 그러면은 85%의 땅이 조경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지상주차장 요즘 잘 안 만드니까 공원처럼 아주 쾌적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건폐율이 30%나 막 40%인 아파트다. 가보면 뭐 소위 말하는 막 닭장 아파트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업지나 이런 데는 뭐 60% 막 이렇게도 쓰기 때문에 이제 다 달라진다. 결국에 건물 면적이 땅 면적 대비 몇 %냐, 얼마나 꽉 채우냐,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요. 네, 똑같은 분입니다. 용적률은 뭐예요? 네. 사실 용적률도 어렵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당 연면적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평이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땅 하나 올렸어요. 이게 100인데 건물을 만약에 50평을 쓴 거예요. 자, 근데 용적률이 200%입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 땅은 용적률이 200%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여기 사업성이 좋아요 하는 것들은 땅 면적의 200%까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니까 2배니까 200평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건물 바닥 면적을, 연면적, 층을 다 합친 거야. 그러면 5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200을 써야 되니까 나는 4층을 올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이 늘어나면 용적률을 채우려면 층이 막 낮아지고, 건폐율을 좁히면 용적률을 찾아 먹으려면 층이 막 높아지고, 그런데 층이 높아지면 또 막 그 사선 제한이 막 걸리고, 그런 일조권을 막 확보해 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걸리면서 건축법이 아주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용어는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신용카드가 있어야 신용점수가 올라서 나중에 대출받을 때 유리한가요? 뭐 신용카드가 있어서 유리하다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걱정돼서 요거를 가져와 봤는데, 저는 항상 체크카드만 쓰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자꾸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공제가 짱이라면서 신용카드가 무조건 좋다고 하더군요. 요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냐? 연말정산 돌려받는 거, 요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못 돌려받으면
돌려받으면 엄청 손해본 것 같고 연말정산을 다 돌려받으면 내가 1년을 뭔가 잘 산 것 같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이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연말정산에 혜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쓴 만큼 돌려주는 거고요. 체크카드도 또 그런 비율을 또 인정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니다. 문제는 뭐냐? 신용카드를 만들면 지출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득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 30만 원 아끼려고 몇백만 원 쓰는 게 대부분이니까 저는 뭐 그런 거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신용점수라는 거는 그냥 이자도 잘 갚고 뭐 원금 잘 갚고 하시면은 또 쭉 올라가니까 카드를 써야지만 그런 거는 아니다. 말 그대로 신용입니다. 얘가 돈을 잘 갚느냐. 그게 꼭 카드만은 아니겠죠. 요런 것도 좋습니다. 절약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축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이거 하나 골라왔는데 내가 계좌를 하나 파고요. 여기다 월급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옛날에 했던 뭐 봉투 뭐 이런 것처럼 주급을 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1급을 주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은 월급을 받아가지고 다음 달까지 써야지 이러니까 사실 통제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급이나 1급으로 쪼개시면은 통제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당 뭐 20만 원만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 만기가 빨리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버틸만도 하고 잠깐만 나 그럼 얼마 써야 되지 오늘 하루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죠. 근데 1급으로 하면 더 좋은데 하루당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소비가 사실. 월요일은 안 썼는데 화요일은 많이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주급 정도 주급을 추천드리고 4주로 쪼개고 나머지 한 주는 엑스트라로 예비비 정도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4주 플러스 한 주 5주로 5개 봉투를 만드는 거 좋다. 그리고 소비 통제가 진짜 안 되시는 분들은 카드고 뭐고 다 잘라버리시고 현금 뽑아서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현금에 뻑가충 정도 해가지고 다니세요. 현금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현금 있으면은 쿠팡이랑 그 배달의 민족 못 시키는데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현금 뽑아서 쓰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소비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약속을 급하게 잡지 않고요. 약속에 쓸 돈이 모을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서 잡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텀을 두고 약속을 잡을 수 있고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도 일단 회사 계좌에서 빌려서 낸 뒤에 이러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 계좌에서 우선 땡긴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 돈을 안 쓰고 모아서 갖다 넣는 지출을 또 줄일 수가 있죠. 이 돈을 회사 계좌에 먼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라는 겁니다. 같은 분이네. 또 이렇게 또 같은 분들이 또 쓰는군요. 어제는 배달 어플을 삭제했고요. 오늘은 아침 출근 버스에 쿠팡 와우와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지했습니다. 언젠가 왓챠도 해지할 날이 올까요? 왓챠는 아버지가 같이 보고 계셔서 이거 절대 해지 못하죠. 요거는 이제 왓챠가 망하지 않는 한 해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정비로 따로 빼주세요. 이런 구독 서비스들이 오히려 그 서비스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역설적으로요.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면이 그 대기 화면이라면서요. 맞죠? 컨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컨텐츠 고르고 있는 동안 그 시간이 제일 많이 들죠. 그리고 반대로 영화도 막 10초씩 막 넘겨가면서 보고.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벼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할수록 쉽게 그냥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도 있죠. 뭐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하지만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는 거는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게 서비스고요. 편하면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무언가 불편한 거를 편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돈을 모으는 분들은 이 편한 세상에서 대림 광고 아닙니다. 이런 편안한 세상에서 불편함을 일부러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뽑아가지고 동전을 막 쥐고 주머니에 딸랑딸랑 거리는데도 그냥 살아야 되는 거지. 아니 왜 그렇고 살죠? 그냥 카드 쓰면 편한데요? 라는 식으로 편리한 거를 쓰면서 돈을 모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도 불편한 데 가서 사셔야 되고 택시가 아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걸어 다니시고요. 언덕에 살아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편한 데 살면서 돈을 모으고 돈을 불린다? 이런 편함은 나중에
나중에 좀 돈을 버시고 부자가 되면 그때 조금씩 찾아가는 거죠. 절대 죽을 때까지 불편하게 살으라는 거 아닙니다. 돈을 좀 어느 정도 버셔가지고 생활비가 늘어나는 속도 대비 이 자산의 상승 속도가 확연하게 늘어납니다. 나중 되면. 그러면 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편리한 비용을 떼서 쓰는 거지. 그러면서 뭐 여행도 가고 하는 거지. 불편한 거를 피해 다니시면서 부자가 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내비두지도 않게 이 사회가 설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돈을 못 모으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돈 한 2천에서 3천 모으면 차를 사러 갑니다. 왜? 차가 편하거든요. 차가 엄청 편하거든요. 저희 영상에서도 항상 지방에 사는 분들은 차가 필수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맞죠. 저도 지방에서 있어 봤습니다. 저도 건설 현장에 있었는데 왜 차가 있으면 좋다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차도 아주 저렴한 거를 사면 좋은데 이왕 차 사는 거 이제 이왕이 붙죠. 이왕 차 사는 거 오래 타야 되고 나중에 애도 있을 수도 있고 한 10년 타야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준중형 아닌가? 근데 그랜저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또 그게 또 괜찮던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모닝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런 건 또 싫어. 또 사람이 또 맞죠? 이왕 타는 거 좀 좁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좀 편리한 거를 좀 찾다 보니까 좀 넓은 거 사고 그럴 거면 전기차가 맞지 않나요? 그럼 전기차는 테슬라인데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전기차는 테슬라. 그러면 테슬라는 요즘에 차테크도 된다던데 뭐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끝도 없이 갑니다 이제. 그러면 차박인데 차박도 괜찮지 않나? 여행 갈 때 차박으로 5만 원이면 막 부산 갔다 온다는데 막 이런 거. 그러면 테슬라는 3보단 Y 아닌가?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거랑 이렇게 열리는데 그럼 차박에는 당연히 Y인데 그럼 Y로 가자.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막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예 불편하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거에서 아낀 돈 가지고 차 사고 뭐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끝도 없이 이제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그런 거를 좀 걱정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반떼 풀옵션 할 바에는 소나타 깡통 사죠. 소나타 사면 이 옵션 껴야지 하다 보면 또 그랜저 깡통이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에 당연히 그런 부서가 있겠죠. 가격 결정하는 마케팅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만들어줘라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랜저를 살까 소나타를 살까 고민하게 만들면 그 팀은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연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기업 조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야 되는 거고 그냥 차가 필요한 건지 차를 통해서 내가 다른 것까지 그냥 편리해지고 싶은 건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따져보셔야 돼요. 이럴 땐 직업 바꾸는 거 고민해봐도 되나요? 뭐라는 분도 있습니다. 한참 돈을 모아도 바쁠 시기지만 다른 경제 서적들 읽으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월급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고민하는 분도 많죠. 직종 자체를 바꾸는 거 어떨까요? 당장 월급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손재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지금 직업이 좀 마음에 맞지 않는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재능과 내가 좋아하는 걸로 직업을 좀 바꿀 것이냐 아니면 뭐 지금 우선 이렇게 갈 거냐 이런 고민인 것 같은데 저도 직업을 바꿔본 사람으로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좀 보통은 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원래 하던 거요. 원래 돈 버는 거 그냥 돈 버시고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를 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아니면 퇴근하거나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플러스 하나를 더 하는 거죠. 얘를 그만두고 얘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잠을 줄이거나 놀지를 않거나 취미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투잡러가 되는 거죠. 투잡을 하다가 얘가 이제 잘 되면 그때 얘를 정리하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얘를 잘 하고 있는데 얘가 뭐 재미도 없어. 그냥 돈은 벌지만 좀 지루하기도 하고 사람이 일하다 보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돈은 되는데 좀 딴 거 하고 싶다. 특히 이제 주식이나 뭐 코인 뭐 이런 거 이제 걸리는 분들이 항상 있죠. 잘 되면은 나 전업 투자자 한번 가야겠다. 안 되겠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과장님한테 깨지고 뭐 밑에서 뭐 저 말도 못 알아먹는 주임하고 이러고 그냥 지지고 볶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모바일 속 계좌에는 돈이 막 팍팍 불어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엄청 잘하는 실력자일 수도 있지만 실력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거 접자. 이거 접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장 보면서 그때그때 단타 트레이딩 하면서 대응하면은 나는 순식간에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전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는데 아예 그냥 이직도 하는 분들도 많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 일을 하면서 딴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본 사람으로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두 개 같이 하는 게 좋다.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원래 안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했던 것처럼 그냥 쓱 돌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그만두고 갔다가 안 되면 돌아갈 데가 없어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배수의 진을 치지 마시고 뒤를 항상 남겨놓고 차라리 몸을 혹사시켜라.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